안녕하십니까. 2주차 신경전도 검사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신경전도 검사의 이 주요 오늘 강의 내용은 신경전도 검사의 임상적 의의와 대상 질환, 신경운동 단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운동신경전도 검사, 감각신경 검사, 또 혼합신경전도 검사를 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신경전도 검사의 기초입니다. 신경전도 검사란 신경 및 근육 조직이 갖는 독특한 성질인 전기적 흥분성을 이용한 검사입니다. 전기를 신경에 자극해서 근활동 단위랄지 신경 운동 단위랄지 운동 단위를 우리가 구해내는 거죠. 그래서 근활동 단위 같은 경우는 근육이나 신경이 휴식에는 분구 상태이지만 신경의 어떤 전기적 자극에 의해 신경근 접합부에서 아시타콜린이 분비됩니다. 그게 근육에 전달되면 탈변국이 일어나면서 약 120mV 정도의 전기 활동이 일어나게 되죠. 신경 운동 단위는 운동신경원과 축삭 그리고 그 축삭에 의해서 지배되는 모든 근섬유들로 구성되는데 이 운동신경원들이 흥분되면서 근섬유 수축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운동 단위의 흥분 상태 여부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인 활동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게 운동계의 기초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 단위입니다. 하나의 운동신경에 의해 지배되는 근섬유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운동 단위에서 나오는 근섬유의 활동 단위를 분리하여 관찰해서 근육 수축 시 발생하는 전이의 최소 단위가 나타나는데 이걸 MUAP 아니면 MUP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이런 복합 운동 활동전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운동신경전도 검사할 때 이런 운동 활동 단위 활동전이를 갖다가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다. 근적의 극성은 10년도와 반대입니다. 반대로 기선에서 상향으로 그려지는 파형을 음성파라고 하고요. 하향으로 그려지는 파형을 갖다가 우리가 양성파라고 합니다. 주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수근관 증후군, 주관 증후군, 말초 신경병증, 중증 근무력증, 램버트 이튼 증후군, 얼굴 신경마비, 3차 신경 손상이 있습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수근관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정중신경 손상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주관 증후군 같은 경우는 자신경 손상, 말초 신경병증은 당뇨병이랄지 당뇨랄지 이래서 말초신경에 염증이 발생해서 생기는 병이고요. 중증 근무력증 같은 경우는 신경근 접합부에서의 아세트콜린의 분비 이상이랄지 아세트콜린 수용체 이상에 의해서 나오는 건 램버트 이튼 증후군도 마찬가지고요. 얼굴신경마비는 얼굴신경의 염증이랄지 어떤 마비랄지 어떤 차단이 생겨서 마비가 생긴 거요. 3차 신경 손상 같은 경우는 3차 신경이 손상돼서 이마랄지 이 얼굴 부위의 감각이 무뎌지는 걸 말합니다. 신경전도 검사를 통한 질환명입니다. 정중신경 손상은 주로 수근관 증후군을 하는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 카팔 터널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일명 원숭이손이죠. 첫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굽힘 장애가 나타나고요. 주로 정중신경의 손상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뇌측 면까지 감각이 이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중신경 염증 발생 시 신경 압박으로 출현하게 되고요. 자신경은 주부관 증후군, 팔꿈꿀 증후군하죠. 일반 독수손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에 굽힘 장애가 발생하게 되고요. 노신경 손상 같은 경우는 손목 하수증, 손목 처짐증이라고 하죠. 손목 부위에 편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온 종아리 신경이 손상되면 발등 굽힘이 불가능해지고요. 안쪽 발바닥, 가쪽 발바닥 신경이 손상되면 뒷정강신경에서 분지되는데요. 이게 발목골 증후군, 그래서 발바닥 감각신경이 전체적으로 손상되게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한다면 신경전도 검사의 어떤 임상 의의는 말초신경병증 감별에 유용한 검사이면서 2차 뉴런 관련 질환, 곧 척수정강염, 척수염, 척수축삭경화증, 말초신경염, 신경외상 등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요.
신경근 접합부 손상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알 수 있는 것이 중증 근무려증이랄지 램버트 이튼 증후군 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근섬유 질환 중에서도 진행성 근이형증이랄지 진행성 근위축증, 다발성 근염 등을 알 수 있고요. 또 말초신경의 흥분 전송 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얼굴 신경마비랄지 3차 신경 손상, 마리집 손상에 의해서 신경 전송 속도가 떨어지는 갈링바레 증후군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전도 검사의 종류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운동신경전도 검사, 감각신경전도 검사, 혼합신경전도 검사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후기 반응을 볼 수 있는 F웨이브, H 리플렉스가 있고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브랭크 리플렉스, 눈 깜빡 반사 검사, 3차 신경 손상을 여부를 볼 수 있는 검사, 그 다음에 조리 테스트, 반복 신경 자극 검사인 중증 근무력증을 볼 수 있는 검사, 그리고 페이셜 러브 펄시, 페이셜 러브를 갖다 볼 수 있는 얼굴 신경 마비를 볼 수 있는 얼굴 신경 전도 검사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운동 신경 전도 검사와 감각 신경 전도 검사와 혼합 신경 전도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운동 신경 전도 검사입니다. 운동 신경 전도 검사는 흔히 우리가 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여기 이쪽 부분에 보면 자극표가 있죠? 자극을 하게 됩니다. 자극하게 되면 전기는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고 했습니다. 마이너스에서 전기가 나가게 되죠.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액티비티, 활동 전기가 되고 여기서 기록이 되겠죠. 근데 전기를 가했을 경우에 전기가 가해서 근육을 흥분시켜야 됩니다. 곧 MUAP, 복합근육 활동 전기를 갖다가 얻어야 되는데요. 이 자극 부위에서 이 기록 전극까지 갈 때까지는 전혀 복합근육 활동 전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레이턴시, 잠복기가 잠복기가 나타나게 되죠. 잠복기는 전혀 복합근육 활동 전기가 만나지 않은 지점, 곧 자극 부위에서 기록 전극까지 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록 전극에서 기록되면 첫 번째 음성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양성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과 계곡을 연결한 걸 갖다가 우리가 피크 투 피크, 정점 대 정점 진폭이라고 하고요. 베이스라인과 피크를 갖다가 우리가 연결해서 진폭을 구할 수 있는데요. 베이스라인 투 피크, 바닥선, 정점, 진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그 기록 전극과 기준 전극을 부착한 이후에 우리가 원하는 지점, 손목, 리스트, 엘보, 팔목, 엑실라, 겨드랑이 부위에서 자극해서 각각의 값을 구해내는데요. 여기 보다시피 손목에서 리스트 자극하는 거하고 기록 전극까지의 거리와 엘보에서 기록 전극의 거리가 틀리겠죠? 여기가 훨씬 짧잖아요. 이 자극하는 부위에서 여기까지 이 복합 근육 활동 전이 MUFP 구할 때까지가 좀 훨씬 더 짧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리스트, 이게 엘보우, 이게 엑실라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초신경의 이 몸쪽에서 최대한 자극을 준 후 그 신경이 지배하는 먼쪽 근육에서 발생하는 복합 근육 활동 전이 또는 M 반응을 기록하는 검사다. 곧 이 M파를 구하는 거죠. M파를 구하는 겁니다. 또 최대한 자극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진폭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최대 자극보다 20에서 30% 증가된 자극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기록 전극이라는 것은 운동신경이 지배하는 먼쪽 근의 벨리 텐더 메서드, 힘싸 힘주법으로 이용하여 표면 전극을 부착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처럼 근육의 맨 정중앙점, 가장 활성이 많이 있는 지점에다가 우리가 음극전극인 활성전극을 부착하고요. 그리고 건에다가 힘줄이죠. 힘줄에다가 우리가 기준전극을 붙이게 됩니다. 자극기는 기록전극, 곧 활성전극 부분으로 전기가 갈 수 있도록 음 방향이 전기 갈수록 자극을 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운동신경 전도검사, 감각신경 검사 외에 우리가 후기 반응 검사는 음의 방향이 활성전극 쪽이 아니라 활성전극 반대로
몸쪽 방향으로 우리가 자극을 해줘야 하는 것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극의 세기는 최대산 자극이겠죠. 진폭은 미리볼트 단위로 기록되고 앰파를 구해야 되고요. 잠복기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자극점으로부터 신경의 탈분구까지의 신경 자극 전도에 소요되는 시간이라겠습니다. 곧 뭐냐면 복합근육 활동 전이 CMAP, Confound Muscle Action Potential, 곧 뭐냐면 복합근육 활동 전이가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잠복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잠복기가 연장됐다는 것은 그 연장된 부위가 블럭이 되는 것, 차단이 됐거나 신경 이상이 있는 겁니다. 지속시간이라는 것은 복합근육 활동 전이 시작해서 끝까지의 시간이고요. 파형은 처음에는 사양이죠. 그래서 음이상이고 그 다음에 하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운동신경 전도 속도는 꼭 측정된 거리를 전도 시간으로 나누어 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정상 범위는 상지는 약 50에서 80, 하지는 약 40에서 50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운동 전도 속도 구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몸쪽 잠복기하고 먼쪽 잠복기가 있습니다. 몸쪽 잠복기에서 먼쪽 잠복기를 빼줍니다. 그걸 디스텐스 두 먼쪽 잠복기하고 몸쪽 잠복기의 거리차죠. 거리를 우리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제 보면 6.0ms입니다. 사이트 1 자극부의 사이트 2가 12.0이고 두 사이트 간 거리가 30cm일 때 운동신경 전도를 구하고 보니까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12.0 빼기 6.0분의 300이 되겠죠. 밀리미터라는 거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밀리미터로 해야 됩니다. 센티미터가 아니라. 예. 그러면 12.0에서 6분의 300이 되겠죠. 그러면 300이 되면 300이 되니까 5, 30이 되겠죠. 50cm/s가 아니라 꼭 m/s 단위도 꼭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꼭 자극할 때 최대한 자극을 해야 한다겠죠. 여기 보다시피 6.0으로 자극했을 때는 약 4.5mV, 7.2로 했을 때는 6.8mV, 9.0으로 했을 때는 9.3. 근데 어느 순간 이 역치 이상의 자극, 더 이상의 어떤 근육의 활동 전이가 나타나지 않고 아무리 강한 자극을 주어도 더 이상은 진폭이 증가하지 않은 부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1.0일 때는 10.5, 14.0일 때는 10.5 중복되고 있죠. 그러면 중복되는 첫 번째 이것을 맥시멀 스티뮬레이션 최대 자극이라고 하고요. 중복된 자극의 두 번째를 우리가 최대산 자극이라고 하죠. 10.5mV 이것을 수프라 맥시멀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국가시험에서 물어볼 때는 이 A, B, C, D, E를 해놓고 아니면 그대로 해놓고 여기서의 최대산 자극이 어디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디죠? 제 밑에 부분인 14.0이 되겠죠. 그리고 최대 자극은 11.0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만약 여기가 4.0, 8.0, 8.0이면 어떻게 될까요? 4.0, 8.0, 8.0이면. 그러면 7.2가 최대 자극이 되고 9.0이 최대산 자극이 되겠죠. 꼭 잊지 마십시오. 운동신경 전도 검사 측정 시에 주의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먼 쪽 근육의 힘살 힘쭉 방법으로 부착을 해야 한다는 거죠. 몸에서 먼 쪽으로 그 말초 부위에다가 우리가 활성전극, 기준전극을 부착을 해야 한다는 거죠. 활동전이의 초기 반응은 기선에서 상향으로 그려진 것이 음극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무슨 자극을 해야 한다겠습니까? 최대상 자극이죠. 그리고 기록전극의 중심과 자극전극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센티미터예요? 아니죠. 밀리미터로 측정됩니다. 장비에서 우리가 그 줄자로 재는데요. 임상에서 실제로 할 때 꼭 그 기입할 때 센티미터로 기입하는 게 아니라 밀리미터로 꼭 기입을 해야 됩니다. 온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온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필요시 온도 교정을 꼭 해줘야 됩니다.
온도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를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면 온도가 하나 되면 그 진폭이 증가하지만 잠복기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각신경 전도 검사가 있어요. 감각신경 검사는 말초 신경을 자극했을 때 먼 쪽 또는 가까운 쪽에서 발생하는 복합 신경전인데요. 정반향 방법이 있고 역반향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반향 방법 같은 경우는 그 감각신경의 이 방향과 일치하는 검사 방법이고요. 역반향 방법은 감각신경과 반대로 우리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정반향 방법은 말초신경의 먼 쪽을 자극한 후 가까운 쪽에서 기록해서 하는 겁니다. 말초신경의 먼 쪽을 자극한 후, 가까운 쪽에서 기록한다. 그래서 정반향은 감각신경의 전도하고 선도 반향과 일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정반향은 조기 진단에는 매우 예민하지만 통증이 심하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제가 임상했을 때는 정반향 반영은 거의 안 했고요. 역반향 반영 많이 했는데요. 정반향 반영은 예민한 진단을 갖고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통증이 심합니다. 역반향 방법입니다. 이거는 감각신경의 전도로 하고 반대로 하는 거죠. 반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이 적고 감각신경 활동 전보다 선명하고 진폭이 정반향 반복보다 더 크게 나타나지만 근육 수축파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진단중이 좀 낮지만 우리가 임상에서는 주로 두 방법을 동시에 다 진행할 수가 있지만 임상에서 각 의사마다 신경과 의사일지 저혈압 의사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갖다가 요구를 하는데요. 대부분 저혈압 의사들은 역반향 방법을 많이 쓰고요. 신경과 의사들은 정반향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록전극입니다. 신경에 지나는 위치에 붙여고요. 기록전극과 기준전극의 사이는 약 3에서 4cm고요. 진폭은 운동신경 전도검사는 미리볼트인데요. 이건 마이크로볼트로 측정합니다. 이것은 전극을 부착하는 게 아니라 신경 대 신경입니다. 근육에다가 전극을 부착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신경 대 신경의 거리를 갖다가 재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 자극 전극과 활동 기록 사이의 거리를 잠복기로 나눠주는 거죠. 이거 감각신경 전도 검사입니다. 여기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형이 나오기 전까지는 신경에 돌아가지 못한 거죠. 이게 원세 레이턴시 최초 잠복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정점이라는 것이 피크 레이턴시 정점 잠복기가 되겠죠. 그리고 베이스라인 투 피크 바닥선과 정점 사이의 어떤 사이를 우리가 앰플리튜드로 하죠. 듀레이션은 우리가 아까 말씀 주기로 하겠고요. 이건 강화신동검사인데요. 정반향법입니다. 두 번째 그 손가락에다가 자극한 거죠. 팜에다 자극한 거죠. 손바닥에다가. 그래서 O가 최초 잠복기, P가 정점이 되겠죠. T가 터미널 말단 잠복기가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듀레이션이 되겠죠. 강화신전도검사의 정반향법입니다.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정반향은 감각신경의 전도로로 간다겠죠. 그러면 자극을 어디서 합니까? 손가락에서 하고 있죠. 인덱스 핑거에서. 자극에서 기록을 어디서 합니까? 손목에서 하고 있죠. 감각신경은 우리 들쪽을 하겠습니까? 날쪽을 하겠습니까? 들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각신경의 반향은 이 반향입니다. 그런데 이 자극과 기록 전극의 하사표가 같죠, 지금. 하사표 같지 않습니까? 하사표가 같습니다. 하사표가 같죠? 같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반향이 같다고 해서 우리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반대 그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방향이 무슨 방향입니까? 이 방향이 무슨 방향입니까? 이 방향이 무슨 방향이죠? 이 방향이 이 감각신경의 전도 방향이죠. 감각신경 전도 방향이죠. 감각신경 전도 방향입니다. 근데 이 방향 감각신경 전도 방향인데 자극에서 기록되는 것도 이 화살표하고 일치하고 있죠. 이렇게 일치하고 있죠. 일치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정방향이 되는 거죠. 자극에서 기록을 했죠. 자극에서 기록을 했는데 이 방향이 화살표 방향입니다. 감각신경은 손끝에서 머리로 가고 있잖아요. 일치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역방향입니다. 역방향 같은 경우 다시 또 화살표를 볼게요. 역방향 같은 경우는 감각신경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이 방향이죠. 그렇죠? 네, 자극에서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방향이 바뀌었죠. 방향이 틀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감각신경의 전도로 하고 방향이 틀린 거죠. 방향이 틀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역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의 유의사항입니다. 주로 우리가 감각신경 전도 검사는 좀 뭐랄까 마이크로볼트로 측정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인공산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호 평균화를 많이 시키고요. 정방향과 역방향이 있습니다. 두 개를 딱 구별을 해야 되고요. 자극기의 음에서 기록 전극과 중심거리를 당연히 밀리미터로 측정해야 되고 필요시에 표준 온도에 대한 교정을 해야 됩니다. 혼합신경 전도 검사는요. 감각신경 전도 검사에서 일반적인 원칙이 그대로 혼합신경 전도 검사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각신경을 핑거하고 리스트죠. 핑거하고 리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엘보 리스트 엑실라. 그래서 우리가 감각신경과 국소적인 포착신경병증에서 임산의 효율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착신경병증 곧 블럭한 지점, 블럭 지점을 갖다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의 압박 또는 차단의 지점을 감별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근관 차단을 할 수 있는 수근관 증후군이랄지 팔궁골 주입 차단을 할 수 있는 주관 증후군이랄지 이것을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2주차 2시 신경전도검사의 기본적인 개념 곧 운동신경전도검사와 감각신경전도검사 그리고 혼합신경전도검사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더 후기 반응 검사랄지 그리고 각각의 어떤 운동신경전도검사에서의 검사 종목들이 있습니다. 또 감각신경전도검사의 검사 종목이 있고요. 후기 반응 검사의 검사 종목 그 다음에 반복신경 자극 검사, 도리 테스트, 브랭크 리플렉스, 눈깜빡 반사 검사 그 다음에 페이셜 러브 컨덕션, 벨로시티, 얼굴신경 전도 검사 이 검사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주로 이 과제물은 전 시간에 했던 것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